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한다 종합사회 강수입니다. 오늘은 4단원 시장경제와 가격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첫째 시장의 의미와 종류, 둘째 시장 가격 결정, 셋째 시장 가격의 변동으로 나누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시장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시장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시장의 종류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의미와 기능을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어디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가 바로 시장입니다. 자, 여기는 주로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긴 주로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물건을 구경 나온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의미를 한번 정의해 보면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로 시장 가격 형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 가격이라 하는 것은 현장에서 물건이 팔리는 값어치를 말합니다. 자, 이 시장에 가면은 아주머니들은 종에다가 그 물건값을 적어다가 올려놓기도 하죠. 그 종이에 적힌 그 가격을 우리는 시장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의 팔리는 가격은 많은 부분이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시장 가격 형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품에 관한 정보 획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은 많은 물건들이 있죠. 몰랐던 물건 이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품질 좋은 물건 그리고 또 품질 나쁜 물건 이런 구별할 수 있는 정보도 획득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상품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기능을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래 비용 감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없다면은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죠? 내가 배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회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또 고기 잡는 어촌에 가서 또 고기를 사야 됩니다. 또 내가 옷을 입을 옷을 사야 된다. 그러면 옷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죠. 그러면은 물건 하나 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시장에 가면은 내가 필요한 물건들이 한 곳에 다 있죠.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내가 필요한 물건을 거의 다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 감소 기능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생산성 증대 기능입니다. 활발한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져서 또 제품의 품질도 좋아지고 또 자기가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또 분업해서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하러 이 시장에 가져오겠죠. 그래서 활발한 거래와 분업으로 질 좋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능을 또 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시장은 시장 형성 기능, 상품에 관한 정보 획득 기능, 거래 비용 감소 기능, 생산성 증대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등장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이 과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제일 처음에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다 직접 만들었습니다. 집도 본인이 직접 짓고 먹을 것도 직접 구하고 또 자기가 입을 옷도 직접 만들고 그래서 모든 자기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자기가 다 만들었었죠. 이걸 우리는 자급자족 경제라 그럽니다. 필요한 것을 개인 스스로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마다 그 특징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그릇을 잘 만들어요. 그래 자기가 필요한 그릇을 만들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고기 잘 잡겠죠. 그래 고기 잘 잡는 사람은 자기가 먹을 만큼 잡아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잡아요.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아 돌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잉여 생산물 발생이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이상 생산해서 남아 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아 도는 거는 이거 버릴까요? 그렇지 않죠.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똑똑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리지 않고 남는 거 서로 바꾸자고 서로 협의하겠죠. 그래서 그릇하고 고기하고 좀 바꾸자. 이래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협상을 해서 그릇과 고기를 서로 교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물건들끼리 교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교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교환을 하니까 이거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그릇 잘 만드는 사람은 그릇만 만들게 되고 또 고기 잘 잡는 사람은 잘 잡는 사람 고기만 또 많이 잡게 되고 그리고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은 옷만 만들고 또 농기구를 잘 만드는 사람은 농기구만 만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끼리 교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가 잘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생산하는 사회적 분업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업이 발생하면고 또 인구가 많이 증가하겠죠. 그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은 또 물건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류가 증대되겠죠. 그래서 교류가 증대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일일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일정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이걸 우리는 시장이라 하죠. 이렇게 해서 시장이 형성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급자족 그러다가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교환이 발생하고 또 사회적 분업이 발생하고 교류가 증대되면서 결국 시장이 필요하게 되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하는 이 시장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종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형태에 따라서 시장을 분류를 해보면은 보이는 시장과 보이지 않는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보이는 시장은 거래하는 사람과 거래되는 물건들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시장을 보이는 시장. 또 보이지 않는 시장은 거래하는 사람과 물건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을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보이는 시장은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 할인점 이런 곳에 가면은 우리가 직접 물건을 보고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죠. 이런 시장을 보이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시장은 거래되는 사람, 즉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안 만나요. 그리고 또 물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식시장, 외환시장, 전자상거래 이런 등이죠. 주식시장은 누가 우리 회사 주식을 샀는지, 누가 우리 회사 주식을 팔았는지 거래는 이루어지는데 사람과 거래되는 물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외환시장,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장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거래 요소에 따라서 시장을 분류하면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파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거래 요소가 재화와 서비스라면은 이거는 생산물 시장이라 합니다. 반면에 거래되는 게 생산 요소라면은 생산 요소 시장이 됩니다. 자, 재화와 서비스 하면은 옷, 먹거리, 전자제품, 케이팝 시장 이런 거래를 우리는 생산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 토지, 자본 시장, 노동, 토지, 자본을 생산의 3요소라 그러죠. 그래서 노동시장, 토지시장, 자본시장은 생산요소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판매 대상에 따라서 시장의 종류입니다. 자, 중간 상인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시장 도매시장이죠. 그리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을 우리는 소매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개설 시기에 따른 시장의 종류입니다.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정기시장은 5일장처럼 특정 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을 정기시장이라고 하고, 상설시장은 매일 열리는 시장을 우리는 상설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의 종류를 몇 가지 형태에 따라, 거래 요소에 따라, 판매 대상에 따라, 개설 시기에 따라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학습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의 의미가 뭐였죠? 그렇죠. 누가 모여 있죠? 그렇죠.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시장이라 그런다. 자, 시장의 등장 배경. 제일 처음에는 자급자족을 했죠. 그러다가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잘 만드는 물건만 생산하는 사회적 분업이 발생하고, 또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교류가 증대되고, 그러다 보니 시장이 필요하게 되어서 등장하였다. 이 순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기능입니다. 시장의 기능은 거래비용 감소 기능, 상품 정보 획득 기능, 생산 증대 기능, 시장 가격 형성 기능 등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교환할 때 쓰이는 매개체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우리는 무엇으로 물건을 사죠? 그렇죠. 돈으로 삽니다. 그죠? 화폐로 우리는 물건을 삽니다. 이걸 우리는 매개체를 합니다. 자, 화폐의 발달 순서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화폐가 있었는 건 아니죠. 물물교환 하다가 물물교환 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화폐 대용으로 쌀, 조개 껍질 등을 씁니다. 그래서 쌀, 조개 껍질을 화폐처럼 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물품 화폐를 합니다. 그러다가 교류가 증대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물품 화폐는 무겁고 힘들죠. 그래서 이제는 좀 간편한 화폐가 만들어졌죠. 바로 금속 화폐입니다. 그래서 엽전, 동전 이런 금속 화폐가 만들어지고, 점점 교류가 증대되면서 또 동전, 엽전도 사실 무겁죠. 그래서 좀 가벼운 화폐, 바로 지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번에는 수표, 음과 같은 이런 또 화폐가 나오죠. 이걸 신용화폐랍니다. 그러다가 신용카드, 전자화폐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화폐의 발달 순서, 뭐 이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의 종류입니다. 자, 시장은 형태에 따라서 보이는 시장, 보이지 않는 시장, 그죠? 보이는 시장으로는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 할인점. 보이지 않는 시장은 주식시장, 외환시장, 전자상거래시장이 보이지 않는 시장이다. 자, 거래 요소에 따라서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으로 나뉘어지죠. 생산물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고, 그죠?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에는 노동시장, 토지시장, 자본시장이 있다. 개설 시기에 따라서는 5일장처럼 특정일에 열리는 시장, 정기시장, 매일 열리는 시장, 그리고 상설시장이죠. 자, 판매 대상에 따라서는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 도매시장,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 그리고 소매시장이죠. 그리고 기타 시장으로는 거래 상품에 따라서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시장, 수산물 시장, 꽃 시장, 주식 시장 이렇게 시장을 분류했을 때는 거래 상품에 따라서 시장을 분류했는 겁니다. 자, 시장의 종류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마치고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시장. 2번 하나의 생산 부분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전담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요? 그렇죠. 우리 분업이라 그랬죠. 사회적 분업. 3번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교환에 쓰이는 매개체는 그렇죠. 화폐. 4번 형태에 따라 시장을 분류할 때 주식시장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자, 주식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죠. 그 다음에 5번 시장의 종류에서 5일장처럼 특정한 일에 열리는 시장, 그렇죠. 정기시장.
6번 생산요소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 세 가지. 생산요소 하면은 노동, 토지, 자본이죠. 그죠?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장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독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